저는 한강 드라이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할 때나 컨텐츠를 기획할 때 일부러 한강을 건너는 코스를 끼워 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좋아하는 한강 드라이브를 마음 편하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바를 할 때나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온전히 드라이브만을 즐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강 드라이브를 원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획한 컨텐츠가 바로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서울 한강에서 시작해 강줄기를 따라가며 최종 목적지인 한강 발원지까지 드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웠어요. 이 아름다운 한강 경치를 혼자 보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의 오래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오늘 얘랑 같이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첫 차를 아주 늦가기에 구매하는 바람에 이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했던 추억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엄청 많다. 여기 잠기겠는데? 아마도 아마도 오늘 드라이브로 여태까지 만들지 못했던 추억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강 줄기를 따라가며 다양한 상점과 시설을 방문해 볼 겁니다. 그리고 한강 끝에 도착해서 친구와 함께 한강에 어울리는 저녁을 하는 게 최종 목표네요. 출발은 양화 한강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독한 드라이브를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하니 뭔가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자, 촬영. 카메라 켜니까 긴장되나? 어색하네. 막 오버할 것도 없고 어차피 네가 오버하는 그래. 성격도 아니고.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아는 사람들이 출연하셨냐고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별로- 니 그런 연락 많이 오거든. 지인 연락 오냐고? 그치. 오지. 전에서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대학교 친구들하고. 대학교 친구는 없다. 워낙 대학교 때 조용히 살아서 말이지. 거의 니랑만 놀았잖아. 우석이 아니면. 저는 대학교 시절 친구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많지 않은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워낙 사람을 편하게 해줘서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이기도 했어요. 아, 근데 한강 쪽으로 길을 탔었어야 되는데 잘못 타가지고.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을 놓고 있었고, 저는 한강 드라이브가 아닌 흑석동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겨우 올림픽대로로 빠져나왔더니 이번에는 한강 반대쪽 차로에 있어서 한강이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성수대교를 건너서 강이 보이는 도로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강이 좀 보인다. 오늘 날씨 좋았으면 니도 엄청 힐링됐을 텐데. 모든 것이 좋을 뻔했지만 날씨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날씨가 오늘 여행의 최대 변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근데 날은 흐린데 대기질은 좋아 보인다. 남산타워가 뭔가 생각보다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나? 뭔데 여기 경치 왜 이렇게 좋은데? 야. 강변북로를 타고 구리시에 들어설 때쯤 날씨가 개면서 정말 멋진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 좋아지는데? 날씨 왜 이렇게 좋아지지? 저는 날씨가 계속 좋아지길 희망하며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낸 친구에게 멋진 풍경들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강을 따라가다 보니 강동대교를 건너야 했고 강동구와 하남을 지나 경기도 광주시로 향했습니다. 그래, 유튜브 처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데? 처음에는 그냥 돈 벌고 싶어서였지. 직장 월급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근데 생각보다 돈이 안 벌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야.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지. 친구와 이야기하며 한강을 따라가다 보니 팔당호가 나왔고, 우리는 호수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빵집에서 휴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팥빵 좋아하나?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게 대표빵이네. 이거 하나랑. 마침 저의 최애빵 중 하나인 단팥빵이 대표 메뉴여서 시켜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단팥빵의 느낌과 달랐습니다. 조금 덜 달면서 건강한 느낌의 맛이었는데 내 입맛엔 편의점 단팥빵이 딱이다. 이곳은 팔당 호수 전망이 좋은 카페였는데 경치를 보며 친구랑 잡담을 하다 보니 그냥 여기서 푹 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있었고 친구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빨리 집에 보내줘야 했습니다. 어디지 이제? 양평인가? 충주 쪽으로 간다. 날씨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괜찮은데? 구름이 뭔가 웅장하게 펴있네. 요즘에 약간 이런 게 좋더라고. 네. 자연을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 그지. 하늘 보는 게 왜 이렇게 좋냐, 나이 드니까. 어르신들이 등산 다니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이해도 되고. 제가 언제부턴가 평소보다 자연경관 보는 걸 좋아하게 됐는데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니 지금까지 타봤던 차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난 GV70이 제일 좋았다. 어떤 점이? 밸런스가 졸라 좋다. 연비 빼고. 연비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제네시스 이제 못하지. 네가 나한테 추천을 한다면 무슨 차를 추천하고 싶어? 친구가 10년 된 올란도를 타고 있었는데 차를 바꿀까 고민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컨텐츠를 하면서 쌓은 경험들로 조언을 해줬는데 꼭 마음에 드는 차 선택했으면 좋겠다. 친구의 자동차 컨설팅이 진행되는 새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드라이브 코스는 한강의 원류인 남한강을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한강뷰가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였는데요. 뭔가 수상해서 강 반대편의 양평 쪽 로드뷰를 확인을 해보고는 머리를 쥐어 뜯을 뻔했습니다.
여주시네. 여주까지 왔네. 양평은 산길로 뚫고 왔네. 그렇게 저는 양평에서 좋은 뷰를 모두 놓치며 신나게 여주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누구 옆에 타 있으니까 좀 낫지 않나? 혼자 할 때보다. 장단점이 있다. 뭔데? 내가 컨텐츠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게 단점이고 아. 니랑 있으면 덜 심심하다는 건 장점이고 한강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가 이거를 그치. 체크가 안 돼가지고 신기한 경험을 하네 나도. 네. 이런 거 보면 좀 부러운 느낌도 있다. 좋은 부분만 보면 부럽지. 충분히 부러울 수 있다 근데 자연 환경 보고 이런 게 있지. 좋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의 천재적인 기획으로 인해 한강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한강 드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강이 옆에 있기는 하네. 그러게. 강을 보기가 힘드네. 계속 강이 안 보여서 서운하다고 했더니 하늘에서는 선심 쓰듯 비를 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뭐 이렇게 오냐? 그리고 이 천재 유튜버는 오늘도 내비를 놓쳐 마이웨이를 가고 있었고 큰일 났다. 나 지금 뭔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 겨우 유턴할 곳을 찾아 원래 경로로 돌아가서 두 번째 목적지인 충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충주에 도착을 했는데 강은 역시 내비게이션 상으로만 보이네. 강이 보이지 않는 한강 드라이브는 계속되었습니다. 강 근처의 도로를 가더라도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아서 점점 산으로 가는 드라이브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4시간의 드라이브 끝에 비내섬 근처의 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비내쉼터 안에는 작은 카페와 분식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라면 하나, 만두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의 우리였다면 이 정도 양으로는 턱도 없었겠지만 어느덧 40대가 된 지금은 부족하지 않은 양이더라고요. 저쪽에 뭔가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제 친구가 사진 찍어온 거 봤는데 연예인 이승윤 씨더라고요. 카메라 장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행사를 하는 걸까? 여기 앞에 지금 배너 참여하는 방법 있어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안녕히 계세요. 이 행사구나. 마침 이날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었는데 비내섬 안에서 쓰레기를 주워 카페에 가져오면 음료로 교환해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맨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좋은 취지의 행사에 참여를 하고는 싶었는데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아쉽게도 빨리 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할머니 조심하세요. 여기 뭔가 충주인 게 느껴지지 않나? 어떤 점? 그냥 뭔가 충주 같다. 되게 정비가 잘 돼 있다. 그치? 충주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조경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살기 좋은 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특히 직장생활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컨설턴트를 한다든지,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나도 그런 거 고민하다가 회사를 나온 거거든. 그냥 개발자 생활만 하는 거는 그냥 나쁘지 않았는데 미래를 고려했을 때 개발자만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 결국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직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인가?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행히 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친구와 같은 업종에 몸담았던지라 친구의 입장이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직장인 시절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 드라이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충주호를 통과해야 했는데요. 졸린다고? 좀 자라 그러면. 친구가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휴식을 취할 겸 오락나루 휴게소에서 잠깐 정차했습니다. 별로 안 졸렸는데 친구가 자니까 살짝 좀 졸리는 느낌이 있긴 하네. 아직 강원도 도착도 못했는데. 이 휴게소는 충주호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경을 찍으려다가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카메라 조작하다가 커피 여기 다 흘려버렸어요. 빨리 커피 닦으러 가야겠다. 하지만 이곳 화장실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요. 휴게소 상가를 이용해야만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가서 젤리 하나 정도 사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아 진짜 무슨 산신령 나올 것 같다. 되게 좋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바쁘다. 목적지까지 꽤 많이 온 듯 했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으로 들어서면 험난한 코스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길이 좋은 도로에서는 조금 속도를 내야 했어요. 길 좋다. 달리기 되게 좋은 길인데? 제천시 월악로네. 아까는 충주시 월악로였는데 월악로를 달릴수록 아쉬운 것은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너무 예뻤거든요. 야, 얘는 차가 이렇게 오는데 가끔 이런 빌런이 나타나는 건 오게 티였지만요. 저기 CU 있다. 뭐 좀 마실래? 갑자기 서울만 쓰는데 니 뭐 좀 마실래? 뒤를 만나니까 이게 사투리가 나오네.
원래 서울만 쓴다고? 설마 쓰지. 회사에서도 내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면 아무도 모르거든. 아닐걸? 그렇게 월악로 드라이브는 제천에서 단양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충주호를 벗어나고 나니 다시 한강 팻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단양부터는 강의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강의 본줄기가 이렇게 아래까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 뭐 꽃도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잘 해놨다. 와 이쁘네. 와 여기 날씨 좋았으면 진짜 엄청 좋았겠다 그지? 하늘이 파란색이었다고 생각해봐. 아주 CG로 이렇게 좀 넣어도. 업로드 한 달 걸릴 수도 있다. 우와 이게 뭐야? 여기는 단양의 남한강로인데 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남한강을 따라가는 5번 국도였고 드라이브 하는 내내 친구와 같이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좋을 때 한번 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남한강로에서 다리를 건너 한강을 따라가면 강변로가 이어집니다. 이 강변로에서는 한강을 보는 시야는 더 좋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구정물 같냐 진짜 오늘따라.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강물색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복선이었다는 것을요. 강변로를 따라 구정물 한강 드라이브는 계속되었고 우리는 드디어 강원도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피곤을 못 이기고 램 수면 상태로 들어갔더라고요. 와 진짜 산이 장난 아니다. 미쳤다. 여기가 알프스 같은데? 여기는 영월 동로입니다. 정말 웅장한 산세가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화면에 제대로 담기지 않는 게 아쉽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자연 환경만 보더라도 진짜 멋있다는 게. 그렇게 영월 동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영월읍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남한강이 끝나고 동강이 이어집니다. 동강은 초입부에 이어지는 도로가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정선군 신동읍으로 우회해서 진입해야 했어요. 아니 난리도 아니네. 이거 엄청 많다. 여기 잠기겠는데? 야 저 다리 엄청 잠겨 있네. 이거 산사태 나온 거 같은데 돌 떨어진 거 같은데. 갑자기 호러물이 되는데? 어우 무서워라. 내 나름의 로망의 드라이브 장소였는데 카메라로 비춰지는 도로를 보니까 약간 호러 영화 같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낙석. 그렇게 기대했던 동강에서 첫 드라이브는 생각보다 강렬했습니다. 이렇게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 못 지나간다고? 침수도로 통행. 뭐야 대박. 동강로에 들어서고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이렇게 길막 엔딩이 나올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결국 남한강에서부터 봤던 수상한 색깔의 강물은 이런 결과를 암시하는 것이었더라고요. 특히나 동강은 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청정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이날은 정말 대자연의 무서움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중간 목적지였던 동강 할미꽃 서식지 방문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 방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물이 꽉 차 있을 줄 진짜 몰랐는데 그건 둘째치고 우리 언제 돌아가? 동강로를 통과 못할 경우 우리는 왔던 길을 돌아서 엄청나게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조졌습니다 일단.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과부하가 된 저는 또 내비게이션 안내를 놓쳐서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쳐볼까? 순간 조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뭔가 계속 꼬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렇지. 너무 많이 왔다. 가보자. 네. 좋게 생각하고 있댔죠. 그래 고맙다. 그래 둘 다 억텐 한번. 고맙게도 친구는 응원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선군에 도착했습니다. 정선에 번화가로 왔습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마지막 정비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들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마지막으로 도착지에서 먹을 저녁도 준비했습니다. 집 떠나와서 이런 컨텐츠 해보니까 재밌지? 신박한 경험입니다. 두 번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또 하고 싶다고? 알았다. 이제 한강 발원지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최종 코스 아니랄까봐 칠흑 같은 어둠의 빗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길 왜 이래? 너무 어두운데? 하늘 켜도 이렇게 어둡냐. 귀신 안 나오면 다행이다 진짜. 근데 귀신 얘기하면 안 된다. 귀신 찾아온단다.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도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거 커브 무지네. 진짜 밤에 죽기 딱 좋은 도로다. 도로 곳곳에는 무자비한 커브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냥 형광등이 아니라 자꾸 형광등이라 그러. 뜻하지 않은 언어장애도 겪고 삼척시 백두 대간로. 삼척시에서 거친 폭우까지 뚫고 나니 드디어 한강 발원지가 있는 태백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2시간 넘게 걸렸네. 검령소가 여기가. 검룡소. 그래. 오! 뭐야? 개가 있어. 진짜 깜짝 놀랐다. 다 왔다. 검령소. 외부 차량 출입 금지. 여기가 바로 한강의 발원지 검령소입니다. 아쉽게도 입산 시간 제한에 걸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제한에 안 걸려도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친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지? 또 따라오고 싶잖아.
우리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딱 좋은 것 같아. 그때는 낙동강으로 할까? 친구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날 주행한 총 거리는 472km였고 12시간에 걸쳐 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드라이브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날이어서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평에 사는 친구를 바래다 주는 데는 3시간 16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운전한 시간을 총 계산해보니 15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낙동강 갈 때 데리고 올게요.